네, 중2 3단원 기권, 즉 대기권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기권이라는 거는 즉 지구 중력에 의해서 누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렇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대기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기권은 어디로부터? 그렇죠, 지표면으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다. 그렇죠. 지표면으로부터 1000km 높이까지를 우리가 기권이라고 부르고, 대기권 바깥쪽 이제 외권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제 지구 대기는 일단 부피비를 봤을 때 질소기체가 약 7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기체가 이제 학교별로 뭐 20% 또는 뭐 21%,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체들. 근데 이거 이제 기체의 종류는 순서대로 혹시 좀 알아야 되면은 앞 글자만 따가지고 질산, I 요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 중에는 여기 아래에 있네요. 수증기가 있거든요. 수증기는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냐면 0.001% 정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증기는 양은 굉장히 적거든요. 양은 적은데 왜 중요하냐면 얘가 무슨 현상의 원인이 되냐면, 그렇죠, 수증기는 기상현상, 즉 우리 일기현상이라고도 하거든요. 눈 오고 비 오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상현상에 뭐가 된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권은 즉 공기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호흡할 수 있는 산소 제공,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즉 대기권에는 성층권이라는 층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층이 또 있냐면 20에서 지표면으로부터 20에서 30km의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 이 오존층이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의 마찰로 우주에서 떨어져 지구로 들어오는 어떤 운석들 있죠. 이들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의 열이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도 막아줘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실은 이 온실 효과가 지금 뭐 어떤 우리가 기상 이변의 원인이 되곤 있는데, 실제로는 온실 효과가 나쁜 게 아니죠. 지구를 따뜻하게 보온해주는 역할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정도가 심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적도 지방은 열이 남아요. 저위도라서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열이 남고, 극지방, 우리가 고위도 지방은 태양의 고도가 낮아서 단위 면적당 태양 흡수량이 적기 때문에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러면 저위도에 남는 열을 고위도로 옮겨서 기온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기권이에요. 공기. 즉 여기서 이제 기온차를 줄여주는 거는 기권만 하는 게 아니고, 즉 공기랑 누가 함께 하는 거냐면 해수. 즉 공기, 우리가 대기죠. 대기, 지표면을 둘러싼 큰 공기, 대기랑 해수, 바닷물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옮겨서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온도 차이를 줄여주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대기권을 나눠서 4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항상 뭔가 분류가 들어갈 때는 분류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높이에 따른 무슨 변화? 기온 변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른쪽에 조금 그래프가 작긴 한데, X축이 기온이죠. 그 다음에 Y축이 높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변화가, 잘 보세요, 대륙권이라는 층에서는 기온이 점점 낮아지죠. 그랬다가 성층권이라는 층에서는 다시 높아졌다가, 다시 중간권에서는 낮아졌다가 열권에서는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제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중간 생략하고요. 대기권은 몇 킬로미터까지냐면, 그렇죠, 대기권은 1000km까지죠. 1000km까지인데 이제 지면상 100km까지밖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표면으로부터 약 10km 또는 뭐 11km, 그 다음에 지표면으로부터 미안합니다. 10km부터 50, 그 다음에 50에서 80, 80에서 이 끝까지 이렇게 4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그렇죠,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4개 층으로 나뉘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경계면이 몇 군데가 나오냐면 3군데가 나오는데, 밑에 맨 아래층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 이 경계면을 우리가 권계면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표로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대륙권하고 성층권 사이의 경계면은 대륙권 계면, 그 다음에 성층권하고 중간권 사이의 경계면은 성층권 계면, 아래층을 읽어주면 되죠. 그러면 중간권하고 열권하고 사이 경계면은 중간권 계면이죠. 그래서 무슨 권 계면은 없다? 열권 계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지표로부터 4계층으로 나뉘거든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떤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 각 층의 특징은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각 층에서 이렇게 기온이 변화가 생기는 원인을 가끔 드물게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워낙 물어볼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외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표면으로부터 즉 대륙권부터 빠르게 설명 들어갈 건데 대륙권은 유일하게 수증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수증기가 있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기상현상. 눈 오고 비 오고 비 온 다음에 뭐 무지개가 생긴다는 등 이런 거 나오면 아 이거는 어느 권이다? 대륙권이다. 그 다음에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왜 불안정하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기온이 낮아지다 보니까 찬 공기, 무거운 공기가 위에 있어요. 찬 공기가 무거운 게 위에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 공기, 무거운 공기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가벼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면 더운 공기는 올라가고 싶어하고 찬 공기는 내려오고 싶어하죠. 이걸 우리가 무슨 현상이다? 그렇죠. 대류 현상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기상현상은 유일하게 대륙권에서만 나타나는데 대륙권에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두 가지를 골라라. 그러면 수증기가 있기 때문이고 대류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대륙권은 전체 대기가 75%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학교는 90%라고 나온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대기가 밀집되어 있죠. 우리가 숨 쉴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를 아마 시험에서 물어볼 거예요. 위로 갈수록 대륙권의 기온이 낮아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거든요. 흡수한 만큼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열이 있는데 그 지구 복사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적게 도달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층권으로 갈 건데 성층권은 다시 기온이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란 층이 있거든요. 성층권은 지표면 즉 지표로부터 시작했을 때 10에서 50km 사이가 성층권인데 오존층은 그 20에서 30km 사이가 돼요. 이 사이에 이 오존층이 자외선이라는 빛을 흡수해서 가열되기 때문에 다시 온도가 올라가죠. 그런데 이 성층권에서는 대류 운동이 없다 보니까 공기가 안정돼 있어서 비행기 항로로 이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외선을 흡수하는 무슨 층이 있다고 방금? 오존층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다시 중간권은 성층권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또다시 위로 갈수록 적게 도달해요. 그래서 다시 기온이 낮아지는데 가장 이 4개 층 중에서 가장 낮은 기온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중간권 윗부분입니다. 반드시 가장 낮은 기온이 나타나는 것은 중간권의 윗부분,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간권에서 실제로 우주에서 천체가 이렇게 운석이 떨어지면 열권으로 먼저 들어오지만 실제로 이제 대기와 마찰로 타서 눈에 관측되는 거는 잘 관측, 여기서 그냥 관측이 아니라 유성, 별똥별이라고 부르죠. 별똥별이 잘 관측되기 시작하는 곳은 어디냐면 관측입니다. 관찰되기 시작하는 곳은 중간권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물론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대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는데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상현상이 나타나려면 선생님이 좀 전에 수증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수증기가 없지요. 그 다음에 다시 열권, 이름에서도 나타나다시피 열권은 위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요. 왜냐하면 태양열에 의해서 직접 가열되기 때문인데 이 열권은 지표면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력이 약하게 작용해서 공기, 대기가 희박하고 공기가 없으면 온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요. 여기에 이제 오로라라는 극지방에서 잘 관측되는 극광이라는 빛과 이 극광이라고 합니다. 극지방에서 보이는 광채, 그 다음에 전리층이라는 전파가 그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전파가 이동하는 곳이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궤도로 쓰인다는 거. 지금 제가 굉장히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더 암기하셔야 돼요.